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재 원장입니다. 자, 2024년 시험 대비 GS 1순환 1주 1일차 강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NFTC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 기준도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성능 기준이 기술 기준에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싫지 않고 좀 성능 기준이 독특하게 돼 있는 경우는 각주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왜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이렇게 나눠 놓았는지. 자, 똑같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고시예요. 법제처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뒤에 고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기술 기준은 공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시든 공고든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의 경우는 이제 좀 법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이 고시 공고는 똑같이 훈령은 아니고요. 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시행규칙과 구별하셔야. 시행규칙은 법규입니다. 법규. 근데 행정규칙은 입법부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규칙들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의 일종이에요. 이 기준은. 자, 그런데 왜 굳이 고시와 공고를 했냐. 공고는 단기간, 네, 이 공고라는 이 언어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단기간 뭔가 알리고 싶다는 거고, 고시는 한번 딱 제정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1, 2년 이상 가고 얼른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효력은 똑같지만.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성능 기준에서 좀 이렇게 공통적 광범위한 것을 딱 이 고시를 해놓고, 기술 기준은 수시로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마다 쉽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고로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천명이에요. 하지만 이 성격 자체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소방청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6.1, 1.7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어떤 파일럿 어떤 세부 이 조정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참 보기가 까다로우니까 미국식이죠. 우리는 판택된 책에 독일 대륙법계를 받아 제 몇 조, 1조, 2조, 그 다음에 제1항, 제2항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판택된 책이랍니다. 다시 이걸로 회귀한다는 말도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일단은 성능기준, 기술기준이 그렇게 나눠진 건 특별한 크게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 갑자기 성능기준을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능기준과 기술기준 전부 다 외워야겠다. 성능기준 따로 쭉 이렇게 돼 있고 기술기준 쭉 돼 있고, 아니면 책을 따로 본다든가 두 권을 사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 교재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법규의 이 체계를 한번 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것은 제한하지 못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그쳐야되고 본질적인 사항은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법률로서 유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법률로서 각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기본권 형성하는 법률도 물론 있긴 있어요. 소수지만. 자, 그런데 이 법률은 반드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만 법률을 제정하게끔 헌법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회의원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란 겁니다. 소방에 대해서 전문가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몰라요. 한두 명 빼고는.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뭐 가스, 전기, 교통, 건축. 그쵸? 그러니까 대강만 규정을 하고 핵심적인 것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을 할 수 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위임에서 이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법률로서 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건 바로 시행령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 부서에 또 이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소방은 소방청, 그 다음에 국토교통 같으면 국토교통부 뭐 이런 식으로 부에 이임할 수 있다. 장관이 아니에요.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고시나 공고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고시 공고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시행이 그러니까 법률을 시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헷갈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이게 기본이에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시행규칙에 또 시행령에서는 또 이렇게 이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행령 나와 있죠.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시라고 본 것, 즉 기준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자님 기술기 뭐 이런 것들, 뭐 내진에 관한 뭐 고시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화자안전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을 공부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전제가 되는 근거 법규는 이것들이란 거예요. 헌법도 쭉 내려가지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제 법령 강의를 다 들으실 텐데 그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01이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자안전 기술 기준 들어갑니다. 자, 시행령에서 이러한 소화기구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세세히 다 보지는 않습니다. 법령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구를 한번 보고요. 자동소화장치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 해가지고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현행 법규죠. 근데 연협법을 들어가면 이제 3년 뒤부터는 연협법도 시험에 나온다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연협법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등에서 모든 층에 설치하라고 돼 있지 않았어요. 뭐 심층 이상이면 뭐 설치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라는 건물을 딱 점검을 하는데 A라는 아파트를 점검을 하는데 그 A라는 아파트가 이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 준공 승인된 아파트라면 이 법규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겠죠. 1990년도 심지어는 1980년도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란 거죠. 2010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것과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연협법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현행법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되는 것은 이렇게 판매시설 중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쓸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 있는 일반 음식점 또는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법상이죠. 이거 못 외우니까 대규모 점포에 입점 있는 일반 음식점. 자, 이것을 외우라고 하면은 이건 반칙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반칙입니다. 이거냐면 사법시험에서도 제 몇 점 몇 항 중요한 법조는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을 외우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암묵적인 이 신사협정에 의해서 신사협정을 표현을 했는데 법전은 그냥 줘요. 이 법전 찾아가지고 몇 점 몇 호 써야 되는 거 필요하면 보고 쓰라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2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캐빈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고체 이것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고분, 쾌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옵니다. 계속 이 고분, 쾌가가 계속 나오니까. 자, 이건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있나요?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별표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77페이지 보시면 표 해가지고 2113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수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이렇게 나와 있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78페이지 제2호 보시면 발변, 송배, 뭐 변, 통전 이따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칸을 보세요. 그러면 해당 용도에 받아오고 있는 50점에 더 받아 정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최적 이내에 나와 있죠. 고분 쾌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의 효력.
어떤 법이든지 이 효력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기술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 기준은 이 소방에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이죠. 행정규칙이잖아요. 이거 행정규칙은 독자적으로 어떤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못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거와 법규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에 따라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소화기구나 자동소화기에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은 시행령에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결이.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 제2조 제1항 6호 남용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본다.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자, 시행 나와 있고 2020년 자, 법규가 공표가 돼도 시행일을 입법자 마음이에요. 언제부터 하겠다. 자기 마음입니다. 1년 뒤, 2년 뒤. 그런 법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법령에서 합니다. 자, 특례는 처음이니까 한번 봅니다. 자, 소방본서장으로 앞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 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설치할 소화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일 것인가는 우리가 법령 공부할 때 나옵니다. 자, 경과조치와 이 시행을 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다 법령에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이 기준 시행 전에 이미 건축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전에 있던 전의 기준대로 허가가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종전의 이 화재안전 기준, 종전에는 그냥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성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화재안전 기준, 즉 NFS 101에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강의나 어떤 학원 강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여기 있죠.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뭔 말일까요? 자, 시행 전에 이미 신청 또는 신고를 해서 시행 전에 있었던 이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정을 했잖아요. 이 제정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오히려 유리하대요. 그러면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20분 이상 거예요. 소고기법 금지 원칙. 또 길어지죠. 강의를 또 들으시면 있을 거고. 자, 소고기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헌법상 짧게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워낙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무를 보다 보면 항상 부딪혀요. 자, 헌법에서는 각설하고 법적 안정성과 보수를 생각하면 돼요, 보수. 기득권. 그러니까 양당 체계가 오늘날 전 세계 국가 많이 확립돼 있죠, 보수.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자, vs 구체적 타당성. 진보적이죠, 이것은. 자, 법적 안정성은 신뢰라고도 합니다. 신뢰고, 구체적 타당성은 정의라고도 하죠. 항상 부딪혀요. 법적 안정성, 구체. 자, 공소시효 한번 생각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10년이나 20년, 100만 년이 흘러도 처벌하는, 이게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범죄자도 오랫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이제는 사회 일반이 봤을 때도 잊어먹었을 것이고, 이놈 잡히지 않은 신뢰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뭐 검사라는 수사기관도 이미 덮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뭔가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의 어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들어갔지만 합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공소시효 잘 잊어먹었는데 뭐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있잖아요. 각 범죄별로 다 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위자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 딱 했을 때 있었던 어떤 소방시설법이라든가, 가령 옥내수화전이 지금 맥스가 2개지만 예전에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큰 건물이어가지고 한 층마다 6개, 7개 설치했다. 또는 5개. 그래서 5개를 적용해가지고
이 펌프 용량이 개선이 됐겠죠. 펌프 유량이 높아지면 간막 QH에 따라서 이 펌프의 동력도 커질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았는데, 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또는 설계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이 그때 딱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준 개수를 7개로 하겠다. 그러면은 펌프를 다시 설계를 하고 더 용량이 큰 걸 해야겠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제 안에서 위배된다. 소고입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을 행위가 딱 끝났는데, 이때 허가 시전에 이때 행위가 끝났는데, 이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과거로 소급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고입법 금지 원칙. 이게 바로 헌법상 원칙인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 보호 원칙은 이 기본권 제한이 굉장히 강력한 형사법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이가 아무리 악랄하고 정말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뒤늦게 법을 만들어 조두순이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기소가 됐거나, 또는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행위가 이미 끝나버렸는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고자를 만드는 벤치로 뽑아버린다, 고안을. 뭐 이런 법규를 제정해서는 그 법규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어떤 본질을 침해했다. 이건 변론이고, 이 어떤 더 강한 처벌을 만들어가지고 소급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전제는 법규가 기본권 제한이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관계는 유리한 경우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지금 법을 제정한 것을 소급시켜도 되는 거예요. 소유법 금지 원칙의 전제가 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제정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느낌이 오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너무 들어가면 시간이 진도 못 나가니까 법령에서 더 자세히 합니다. 자, 다른 법령과 관계는 일반과 특별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용어의 정의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진도. 자, 1712 이거 뭐 필요한 경우만 읽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읽기도 싫어요.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1조, 제2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수학이란 수학약제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여기를 굵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수학이란 수학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다.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수동이라는 거죠. 수동으로 조작할 수학. 자, 근데 여러분, 표제에서 수학기구 및 자동 수화장치, 이거 좀 모순된 모순되죠. 그런데 법규라는 것은 표제는 항상 협의와 강의가 있다 했어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가야 됩니다. 자동 수화장치까지는 그냥 수학기구랑 같이 묶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 됩니다. 자, 손흥민이 DME를 장식했다. 손흥1인데 손흥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이고, 대형 수학의 능력 단위 미만의 수학을 말한다. 능력 단위 1단위가 뭐 어떤 목재를 쌓아놓고 얼마큼 태웠을 때 뭐를 말한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2차 시험에 알 필요는 없고 1차 시험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대형 수학기는 참고시설 큰 거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두 군데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바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운반한다. 바퀴를 아베가 시비를 건다. 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수학이나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이거죠. 능력 단위가 A급 10단 이상, B급 20단 이상의 수학을 말한다. 한 현장은 이것을 누가 옮길까봐 여기다가 자물쇠를 쳐놔가지고 제가 지적을 낸 적이 있어요. 자물쇠 쳐놓으면 안 되겠죠. 운반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상충돼 버리죠. 자, 자동확산 수화기 이렇게 나오고, 자동확산 수화기에서 이렇게 뭔가 추가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수화액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수화기를 말한다.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학한다. 국소 부위 성기를. 이런 것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게 좀 길고 좀 까다로운 암기법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암기법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게 들어왔죠. 이게. 그리고 올해 시험에 기습적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국소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해서 다음 각 소화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 제정됐을 때 이것을 올리려다가 이것도 참 변명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지금 외워야 되는데 너무 부담 준다 해서 했는데 이걸 정말 기습적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쓴 수험생은 합격권이 가는 200명이라면 또는 100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된다 봐요. 많이 잡아 10%. 근데 나머지 뽑으려면 나머지 100명이라 봐서 합격권이 100명을 뽑는 90명은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정말로 허접하게 썼다는 거면 그 중에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대로 썼다면은 그래도 득점을 빵점을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채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샘플을 먼저 뽑아서 채점을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마치 우주선처럼 천장에 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화액자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 열을 감지해 가지고 이 열원에서 녹으면 이게 터집니다. 소화액자가. 그래서 이 자학을 자동 확산 소화기를 공사를 했는데 이 보통 주방에 많이 달죠. 터져버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열원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자동 소화 장치는 마치 가스기 소화 설비처럼 돼 있어요. 감지기도 있고 이 감지기가 솔enoid 밸브 감지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솔enoid 밸브에 신호를 줘가지고 솔을 작동시켜서 터지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기 소화 설비와 비슷한데 훨씬 더 작은 국소적인 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액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다. 자동으로 방사합니다. 이것도 자동이고. 자, 로서 이거 어떻게 쓰냐? 법에 따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에 따라 형식 승인이나 항상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 두 개 나옵니다. 근데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그다음에 캐빈용, 분, 곤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으면 캐가 개주 이렇게 외워야 된다 했어요. 앞에 외워지죠. 그리고 이 주방에 설치하는 거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별되고 이거 설치돼서 아까 우리가 봤죠. 기억 안 나는데 하면은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을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열원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주방에 설치하는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이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그냥 열연, 불꽃을 감지해 소화액제를 방사한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기 또는 가스, 열원은 뭐냐면 주방에 이렇게 열 발생 조리기구에는 열원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스가 투입되든 전기로서 열을 발생해 조리를 하든 반드시 이게 있으니까 이것부터 차단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방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실이란 그 집도 작구만 작은 집이구만 오그라드네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초대돼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자랑을 누가 했는데 목사님은 안 하셨겠죠 자랑을. 근데 참 작았다 손가락에 오그라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거실 개념 보시고. 자,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액제에 따른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한다. 그래서 1차에서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다음 소화액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는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렇게 화살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소화액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는 마름모래와 팽팽이 있는데 이렇게 마오쩌둥이 펜팔을 하는데 정오에 보냈다. 이렇게 외운다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펜팔을 .5에 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삽을 상비해야 됩니다. 삽이 있어야 삽으로 푼다. 예전에 재작년에 화재가 났는데 전북 쪽이었나요?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금속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물을 부어버리면 이 물에 있는 수소가 유리돼서 오히려 화재가 더 커져버리고 물도 못 뿌리고. 근데 주위에 금속 화재 때문에 마른 모래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습기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꺼질 때까지 주위를 봉쇄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는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설마 시험에 나올까 싶게 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하도 하수상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방화재, 케이크화재. 주동조화로 외우겠죠. 주방에서 동시물류 취급하는 조리국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이렇게 동시물류 케이크 화재입니다. 케이크 화재 이따 또 봅니다. 정세 있는 소화액자한테. 자, 이제 기술 기준에서 설치 기준. 지금 설치 기준인데 소화기운은 다음의 기준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위 목차예요. 어떤 소화약제를 고를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1이라 써놓으십시오. 자, 소화약제를 골라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건물에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에 소화약제를 설치를 하는데 일단 능력 단위를 먼저 이렇게 이 건물이 위락시설이냐 공연장 집회장이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층마다 어떤 층은 공연장이 있고 또 어떤 층은 근생이 있으면 각각 다르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층에서도 능력 단위를 다 구했어요. 구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실에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실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그러면서 사무실 옆에 식당이 있고 그 다음 또 주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에는 케이크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 주방 화재, 케이크 화재 정수에 있는 소화액제를 골라놔야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골라놓고 사무실은 일반원 A급 화재 정수에 소화액제를 고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소화기를 몇 개를 고르는. 물론 능력 단위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개수로 됩니다. 소화기 능력 단위 2단 이상 소화기를 수백 개를 일단 준비해놨다면은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능력 단위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는데 그 능력 단위 전에 또는 능력 단위 먼저 결정해 놓고도 이 소화약제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화약제는 각각 다 골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능력 단위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전부 다 업무 시설일 수도 있고 전부 다 근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적용되거나 업무 시설이면 그 밖의 것이 이것만 적용되겠지만 각각의 층의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능력 단위가 다 구해봤더니 90단위가 나왔다. 근데 준비한 소화기는 2단위 소화기를 한 100개를 준비해놨다. 그러면은 한 45개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능력 단위 외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왔죠. 바로 위에 있는 이에 따른 능력 단위 외에 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된 부분에서는 소화기 및 자동 소화제를 추가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건데 여기 주방 있잖아요. 이것도 부속 용도예요. 그 다음에 1층에 자, 사무실 옆에 여기 세탁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물 많죠. 여기도 세탁실이 있고 1층에는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실은 부속 용도를 안 봅니다. 부속 용도에 추가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니까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러실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부속 용도죠. 건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세탁소는 세탁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가해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탁소에 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굉장히 가열을 하는 기계도 모터 돌아가는 것도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보고 부속 용도를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탁실은 세탁기 몇 대는 그렇게 위험하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탁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이 건물에 부속 용도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속 용도별로 또 이 소화기를 보시면 능력 단위로 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소화기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소화기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적용시키면은 어떠한 소화약제 몇 단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준비된 소화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소화약제는 어떤 걸로 고를 것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저도 입 아프고 힘든데 왜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정성 들어가면은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에 적용이 안 돼버려요. 설계할 때도 시공할 때도 특히 설계할 때 그다음 감리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한 점검할 때 적용이 잘 뭔가 체계가 안 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일단 그런데 A급 화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정성이 없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부할 때 미리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여기도 이렇게 정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수화기로는 국소 방출 방식 인정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수화기 뿌려가지고 그 정도 질식시켜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입법자는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탄산 염료는 이 일종 분말을 말을 해요. 나트륨, 지방 형성하는 거. 포죠, 포. 그러니까 여기 보면 K급 화재 같은 경우는 포를 형성해서 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만 이렇게 정성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따 또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방 화재에서 K급 화재는 정성이 다 없어요. 이렇게 없습니다. 포를 형성하는 거 아니면 다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밖의 것 소화약재는 A급, B급, C급 다 정성이 없고 K급만 예외적으로 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없는 경우를 일단 이렇게 쳐놓고 보시면 돼요. 이 에올컷은 아닌데 시험에 최근에 딱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전부 다 외울 것인가? 저는 반복해서 보면 외워진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숙제를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이산화탄소가 A급 화재에 왜 정성이 없는 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K급 화재로 바로 갑니다. K급 화재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성이 없고, 자, K급 화재는 뭔가 식용유 화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성, 식물성 기름이라 했으니까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냉각 소화를 시켜도 이런 것들 냉각 소화를 시켜도 워낙 이 뜨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발화점도 낮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을 하는 게 가장 소화 효과가 있는데 중탄산 염료는 제1종 분말을 했어요. 이건 제3종입니다. 이것은 3종 분말이죠. 이것은 1종이에요. 중탄산 나트륨. 나트륨이 지방과 결합해서 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있는 거예요. 질식을 시켜버리니까. 이해되시죠? 3종은 탈수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분을 증발시켜버리고 탈수 효과가 있고 방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A급 화재에도 정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마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별표시는 무슨 뜻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필요한 소화약재 종류를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능력 따위를 산출을 해야겠죠. 근데 능력 따위를 먼저 산출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락시설은 가장 엄격하게 정해진가 가장 위험하다 본다는 거죠. 해당 용도 바닥면적 3.5m 능력 따위 1단 이상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공직관문 이 암기법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책 보세요. 자, 50살 먹은 공직관문에 장애사 와 있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원 노숙 방업담에 증권한 공동주택을 얻어줬더니 야호하면서 항공기로 창공을 나르면서 관광을 100살까 했다. 이거 오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50, 100, 그다음 그 밖에 200제곱미터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나오면 일학시설이 지금 50제곱미터이다.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근생인데 뭐 7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10분의 7, 0.7은 절상에서 1이겠죠. 그쵸? 101제곱미터다. 근생이다. 그럼 이것은 1점 몇몇몇 나오겠지만 이건 2단이겠죠. 2단이.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자, 피구가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능력대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 실내 면한 부위 불준난이라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저는 외울 때 불준난이었던 난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요. 난이 있다는 거 앞에 불준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EPA 기준 면적의 2배로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주건내 불준난 2배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기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주 1번 해가지고 성능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똑같죠? 그래놓고 기술 기준은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술 기준은 쉽게 바꿀 수 있게 공고로서 한다 했는데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거의 이 소방청에서 안 바꾸려고 이렇게 규정을 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능 기준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동일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능력 단위가 그런 필요한 능력 단위가 몇 단위다 구해졌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웠는데 이 그림에 부속 용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속 용도별로는 추가해야 될 소화기 및 자동 소화전을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계산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게 강의를 지금 하니까요. 점검 실무에서도 얼마나 또 계산 문제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 해도 막 설계시공에 나오는 문제처럼 막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 거 예상해서 그렇게 또 어렵게 공부를 너무 막 그 정도에 지나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한번 말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어쨌든 합격자는 100명을 뽑아야 된다 봤을 때 그렇게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90명 어차피 점수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만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닦아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들 수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공부할 때 그나마 요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속 용도인 것인가? 자, 다음 강모의 시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장교가 헌호공 교군의 주방에 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온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변소에 가서 배변을 볼라 했는데 곤란하다, 이게 다목이에요. 그래서 가나 다는 각각 동등의 위치를 갖고 있고 제1호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학의 능력단위 구하는 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것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만 스간 물 상주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서 자학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는 능력단위를 구해야겠죠. 근데 이 내용에서 개정이 됐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작년에 설명했잖아요. 해서 제 의견대로 그대로 개정이 됐어요. 제 의견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요. 해당 연도에 받으면 25제곱미터마다 1호는 25예요. 2호는 50제곱미터죠. 그리고 2호는 50제곱미터마다 수학이 보시면 저기 수학이 1개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2호만 수학이로 됐어요. 수학이로. 어쨌든 제1호 가장 엄격하죠. 25제곱미터 능력단 1단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봤던 보일러실이나 세탁소가 면적이 5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2단위가 되는 거고, 51제곱미터다 그러면 절상하니까 3단위가 되는 거고, 그쵸? 20제곱미터다 25제곱미터다 그러면 1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를 건물주가 구비를 해놨, 또는 시공업자가 구비를 해놨는데 이것이 2단위 수학이다, 3단위 수학이다, 그럼 이거 쪼개서 하나? 아니죠. 3단위 수학이면 그냥 여기다 하나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경우 이 남옥에는 다음 기업의 장교가 헌호공 교군으로서 주방에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주방에 설치하는 수화기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수화기 K급 설치. 만약에 1단위밖에 안 나왔다면 그냥 K급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1개 이상은 K급 설치하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동확산 이외에 자동확산 수화기는 또 설치하는데 해당 연대 바다면적 기준으로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를 설치하고, 예전에 2개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면적이 아무리 커도 그냥 2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속 용도가 막 그렇게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러지는 않는다 했는데, 사실은 넘어갈 때도 있겠죠. 건물이 워낙 고층화되고 또 커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일러,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음색 유효하게 분할이 수출하고 설치 이렇게 되는데 10m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느라고 밑에 걸 봤는데, 자, 지우고 여기 있네요. 예, 이거 지우고 수화기를 대충 읽고 딱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일수는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볼 시간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감호, 보일러실, 아파트 경우는 방화 구획 등을. 자, 이것은 저는 워낙 실무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뭔가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라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면 방화구획 됐어도 제외가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일반 건물 보일러실은 방호구역 되어 있어도 제외를 안 시킵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방호구역 됐다면 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보라색 꺼도 됩니다. 이게 좀 다 파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책이. 밑줄은 제가 빨간색은 좀 중요한 거. 빨간색, 내가 빨간색은 빨간색이야, 이런 농담을 안 해야 되는데. 넘버 3. 자, 그리고 빨갛든 파란색은 뭔가 예외적이고 단서 조항을 파란색 긋는데, 이게 다 파란색이 가지고 보라색으로 긋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건조실. 우리 빨래방 가보면 건조기 있잖아요. 굉장히 여론이 뜨겁죠. 그 다음 대량화기 취급소. 그 다음에 뭐뭐뭐의 주방이에요. 자, 그런데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은 공동치사를 이항해서 한다. 이것은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되고, 점검 실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 애울 필요 없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죠. 자, 병원 가보면 점검 끝나고 나면 밥 먹고 가시죠. 해드릴게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밥이 맛있죠. 밥 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시설은 공동치사를 보통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이런 주방에만 이렇게 능력단위를 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시설에서 공동치사가 아니라 그냥 거기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먹는 작은 식당이나 주방에서는 밥을 우리한테 주지 않겠죠. 그런 곳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한경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큰 건물인데 거기 점검하는데, 거기도 업무시설인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맛있어요. 그래도 밥이 먹고 가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식권 사가지고 먹는데 맛있어요. 밖에 안 나와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공동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능력단위 산정한다 합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 가서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점검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큰 공장은 대부분 공동치사를 위한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능력단위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다중이업소의 주방, 그냥 일반적 음식점의 주방, 제와 음식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기 쉬운데 기숙사의 주방, 그 다음 장례식장의 주방, 학교죠. 교육연구시설의 주방, 호텔의 주방, 노인시설의 주방, 그 다음에 교도소,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은 공동치사를 하지 않아도 능력단위 산정한다는 겁니다. 후자는 제가 괜히 말했어요. 깔끔하지 못했으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대요. 곤란하니까 유사시에 뛰어가서 소화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뒤에 봤죠. 배전반실은 불연제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한한다. 이 우리나라 어법상 배전반실만 가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는 대부분 뭔가 단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호로 넘어갑니다. 2호. 제2호.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법규 이런 거 설명을 너무 길게 작년에 했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법규는 아니고 이 법규보다 하위에 있는 기준이더만, 법규든 기준이든 고시이든 1호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고 그 다음 2호, 3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1항, 그러니까 제1조, 제2조, 제3조. 제1조 가장 중요한 보통 목적을 규정하고, 2조는 적용 범위 이렇게 갑니다. 3조는 개념 이렇게 가요. 마찬가지로 어떤 제5조 뭐 딱 규정을 했는데 제1항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규정하고 그 다음 제2항, 제3항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방화구역과 관련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1항에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층간 방화구역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가보면 5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면적이 800제곱미터이다. 근데 이거 방화구역 해야 되는가? 층간 방화구역 해야 되니까 2항에서 방화구역 해야겠죠. 근데 제1항에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방화구역 해야 된다. 이 취지를 보면 전체 면적 합해봤자 면적이 800이고 1000이 안 되니까 올 면적이 됩니다. 다만 이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면 이 피난계단 설치 기준에 이 계단실과 이 계단실에 이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한도에서 적용되는 거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점검 실무할 때 보고요. 실무하신 분들은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실 텐데,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지금부터 막 파고들려면 안 돼요. 계속 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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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어봅시다. 더 완화되기 전에 1호에서 가장 중요한 엄격한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이 변송, 배변 나와 있잖아요. 변송, 배변 나와 있네요. 그쵸? 발전실만 없었는데 발전실 나와 있고, 발전실은 사람의 출입이 곤란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통신기실, 전산기실 또 사람의 출입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출입이 곤란하다는 말이 없는 변송, 배변 당연히 사람 출입이 곤란하지 않겠죠. 1호와 반대해서 그래도. 즉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출입하고 있는 곳이에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완화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한다는 확실히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제1호 다목 장소. 요거 이거 안 써도 되는데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완화되기 때문에 바다 면적 50m마다 정성 있는 수학의 한계 이상, 능력단 1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 단위가 가령 이것이 3단위, 4단위가 필요하다고 나온다 해도 그냥 수학의 한계 이상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심지어는 200제곱미터짜리라 하더라도 수학이 그냥 정세 있는 거 한 개만 한 개에서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는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 1단 이상 및 해놓고 자동확산 수화기도 설치한다 돼 있었죠. 10제곱미터 기준으로. 근데 이것은 또는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고분 쾌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고분 말 잘 듣면 쾌가 해주지.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제가 숙제 낼 거예요. 자, 다만 통신기실, 전자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 또는 지류 750V 이상의 것을 안 한다. 자, 이 말은 이거 기타 이하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도 통신기실, 전자기실도 해당될 수 있고 또는 이것과 유사한 시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교류 600V 미만이든 그러니까 작은 볼트를 써도 더 위험하다 보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외한 것들은 만약에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미만을 쓰고 있다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알고 있느냐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 이해할 때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건물에 수화기를 설치하던 대상 아까 시행령 우리가 봤죠? 외워야 됩니다. 시행령 다시 72페이지에 나와있죠. 연면적 33 이상인 거 뭐 터널 지하구 뭐 이런 것들에 수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정세 있는 수화약제 고른다 했죠. 또는 능력단위를 먼저 산출해도 되고, 자, 어쨌든 정세 있는 수학제 고르고 능력단위 산출합니다. 능력 산출했어요. 근데 또 부속 용도가 있으면 그 부속 용도에 필요한 수학이 능력단위 또는 이렇게 수학위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3호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이연물을 저장 또는 지금은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거 시험 문제 딱 낸 분 딱 한 명 봤어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각각의 이 이연물 간헐성 액체죠. 별표 1에 따른 간헐성 액체 지정수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시험에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근데 만약에 시험에 뭐 휘발유 뭐 300리터 있다 400리터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정수량 5분 이상 지정수량 미만이 아니게끔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당되게끔 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정수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이 되게끔 딱 조건에 달아가지고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 하게끔 하는 그런 함정을 설마 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건에 나오면 대부분 이 안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계산했다 해서 감점은 아닐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해당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 해당되는데 계산 안 하면 그건 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고 계산해도 손해는 아니란 겁니다. 너무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했나요? 엔트제입니다. 엔트제.
제가 이 성향은 전부 다 6대4로 NTJ가 나오는데 IE는 거의 5대5예요. 근데 NTJ 성향을 읽어보면 저랑 비슷한 게 많다. 그래서 반성을 요새 많이 하고 다른 타인들과 공감을 하는 법을 배우려고. 감성은 굉장히 예민하고 열인데, 성격은 제가 여려요. 열인데 이 사고 과정이라든가 이 결정할 때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따지는 거 좋아. 어른들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하고 아가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엔트제 특성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참 재밌다.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이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떠오른 겁니다. 근데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지정서를 전부 다 암기를, 물론 1차 시험 본 사람들은 다 하고 있고 우리 시험 범위지만, 시험 볼 때가 2차 시험 볼 때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여기 해당된다 딱 보고 이거 쓰라 했구나 해가지고 능력단 2단 이상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는 가분캐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4호 보면 특수과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인데, 이거 알고 싶으신 분은 뒤에 특수과물에 대해서 하자원정 기술기준 제가 드러났어요. 면담급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능사병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의 개념 표준은 그러한 지정수량에 해당하는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특수가연물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가연물의 이 지정 수량이 있는데 여기에 정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량 이상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하자한전 성능기준에서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점검 실무 책을 좀 펼쳤는데, 면화류, 그다음 나무 껍질 및 대패밥,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특수가연물인데, 면화류 같은 경우는 수량이 200kg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화류나 나무 껍질, 대패밥 또는 뭐 사료, 볏짚류에 해당한다 해서 바로 특수가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 표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간성 고체류는 고3 해가지고 3000kg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하는 수량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간성 고체류가 우리가 2900kg이다. 그럼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간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해도.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자, 면화류인데 190kg이 있다. 면화류. 면화류는 면은 라면은 200원이라 했잖아요. 면화류는 200kg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시당초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령 뭐 3000 이상일 때잖아요. 3000 또는 뭐 5000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200 또는 뭐 300이다. 그럼 이제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정하는 수량이 50배 이상이니까 200에 50배면 얼마인가요? 만인가요? 엄청나네요. 2000 만이죠, 만. 그러니까 200kg에서 9000kg까지 있어도 그냥 능력단 1단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쵸? 50배가 넘어가야만 능력단이 1단위 이상 마다라 했으니까 이때는 2단위가 되겠죠. 2단 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세하게 사례까지 나올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특수감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일 때는 이 수량 이상일 때, 지정 수량 이상일 때 이렇게 50배 이상마다 능력 1단 이상, 여기까지도 사실 작년은 하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여기는 50배마다 능력 일단 여기는 그냥 압의 20으로 간다면 대형 수학의 1개 이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가연물입니다. 이를 동그랗게 쳐놓으시고, 자, 여기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고, 6호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조하거나 아예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죠. 또는 여기는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연료와 상관없이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 또는 사용하는 장소예요. 사용은 하는데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5호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인데 액화, 서유가스, 기타 간섭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주방이 나왔고 주방에 연소기기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액화, 서유가스를 200 제가 만든 모형에서 270kg 저장하고 있다 하면은 300kg면 제되기 때문에 이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연소기기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돼. 저장하니까 연료로 사용해서 액화, 서유가스를 270kg을 저장하고 있다. 문제 조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소기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요것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하도 어렵게 나오니까. 보행거리 10m에는 능력단위 3단 이상의 소화기를, 소화기 또 나오죠. 소화기 1개 이상. 근데 만약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되는 거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어렵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공부합시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는 저장실, 저장하는 저장. 이건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면 간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간선가스가 몇 킬로그램이 있든 무조건 이걸 설치하는, 분명히 연소기기가 있으니까 간선가스가 있긴 하겠죠. 그쵸? 아니면 외부에서만 계속 공급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소기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저장실이에요. 저장이기 때문에 저장량 300kg 이상일 때만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 했지만 제조하거나 방금 깜놀했네요. 제가 이거 정지해놓고 있다가 안 켠 줄 알고 강의 다시 녹화해야 됩니다. 제조하거나 연료 외유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장소라 했어요. 이 정도 틀 갖고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 동안 제조 사용하는 양,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순간적으로 이것은 후다는 그래요. 순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양이 아주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개월 동안 제조 사용하는 양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조해가지고 또 운반하러 어디다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많이 저장하고 있을 때도 화재는 날 수 있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200kg 미만, 그 다음에 200 이상, 300kg 미만, 300kg 이상 이렇게 되는데, 와, 저는 이거 정말 자신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시험에 여기 안 나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못 외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3단위, 3단위 2개 이상, 5단 이상 소화기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목차부분 저장하는 장소, 그다음 제조 사용하는, 여기도 저장 사용하는 장소, 제조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300kg 이상일 때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형 소화기 2개 이상 이렇게 요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조 사용하는 장소는 5.5단 능력단 5단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5죠. 그다음 5.5 능력 5단 이상 소화기. 반복해서 정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못 외웠다 했습니다. 자, 비고는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죠.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는 해당 장소 바닥 면적 5.m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5.m 미만이어도 무조건 해당 소화기 3단이든 5단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당되는 소화기를 무조건 2개 이상 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50제곱미터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뒀겠죠. 그러니까 51일 때, 그 다음에 뭐 60일 때, 100일 때, 150일 때 그때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40제곱미터든 10제곱미터든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해당되는 소화기 2개 이상 무조건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기는 소화기 1개 이상이라는데 2개입니까? 2개 설치합니다. 2개. 그럼 여기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50을 초과했을 때라는 얘기죠. 51제곱미터이다 또는 100제곱미터이다. 그럼 여기는 몇 개인가요? 50제곱미터 능력단 5단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렵네요. 이런 경우도 2개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0부터 100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이걸 3개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101이다 또는 140이다 또는 150이다. 그러면 50점에다가 1개라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3개가 되겠죠.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죠. 근데 50
자, 1제곱미터부터 100까지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맙시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 해석이고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으면 옳지보다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보다 안 될 때도 무조건 2개 이상 비치해야 됩니다. 이 경우도 요거고. 그리고 이놈이 혹시 여기서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걸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2개 이상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능력 단위, 즉 소화기를 몇 능력 단위를 배치해야 한다는 게 딱 다 구해졌죠. 이러한 소화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설치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114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을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근데 각 층에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거실에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거실이 만약에 10평 이상이라면, 즉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이라면.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라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따라서 33제곱미터가 안 돼도 그 아파트에도, 아파트 그 세대도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 각 부분으로 한 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는 20m 이내로, 대형 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전 기준보다 좀 완화됐어요. 이것은 몇 년 전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다만 간섭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는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쵸?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층에 설치하는 설치 개수를 또 위반하면 안 돼요. 능력단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보행거리를 완화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 보소 20대 30대 작작 보완 둘거구 외상 이렇게 옵니다. 그림도 이렇게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는 참고로 공부할 때 그림을 막 그렇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나가려 했는데 일단 여기부터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